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많은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대학자 정약용은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의 깊은 통찰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의 우정과 노년의 우정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젊은 날의 우정은 봄날의 꽃과 같아서 아무 조건 없이 피어나고 서로를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함께 공부하고 놀고 꿈을 키워가는 그 시절의 우정은 삶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서로의 단점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실수를 해도 쉽게 용서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젊은 날의 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상황이 달라집니다. 봄날의 꽃이 가을 단풍으로 변하듯 나이 든 이의 우정도 젊은 날과는 다른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그만큼 더 큰 주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의 순수함과 열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경험과 신중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이 든 후의 친구 관계가 조심스러워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경험의 무게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좋은 경험도 있고 때로는 상처가 되는 경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쉽게 믿고 따르던 말들이 이제는 의심의 대상이 되고 순수했던 마음은 어느새 계산적인 판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나이 든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경험이 새로운 관계를 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쉽게 믿고 마음을 열었던 일들이 나이가 들면서는 의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의 상처 때문이기도 하고 더 이상 실수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경험의 무게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신중함이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해관계의 복잡성입니다. 젊었을 때는 단순했던 관계가 나이가 들수록 복잡해집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맞아서 친구가 되었다면 이제는 자녀들의 관계,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단순한 우정이 이제는 복잡한 관계의 그물망 속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 세대의 관계는 노년의 친구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 간의 경쟁이나 갈등이 부모 세대의 우정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제적 상황의 차이도 미묘한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경제력의 차이는 종종 우정의 균열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가 진정한 우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특히 재물과 관련된 관계에서 더욱 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돈이 개입된 친구 관계는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고착된 생각과 습관입니다. 나무가 자랄 때는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 다 자란 나무는 조금만 구부리려 해도 부러지기 쉽습니다. 사람의 성격도 이와 비슷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생각과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착화된 성격은 종종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고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작은 차이도 큰 불화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기 쉽고 한 번 벌어진 틈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은 더욱 강해집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과신하게 되고 타인의 조언이나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나이 든 이의 고집은 천년 된 고목보다 더 굳어 있나니 이를 꺾으려 하면 부러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것이 나이 들어서는 친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현명한 방법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방법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입니다. 정약용이 제시한 현명한 친구 맺기의 첫 번째 방법은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여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한순간의 감정으로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마치 좋은 술이 오랜 시간 숙성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진면목을 파악하고 서로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충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그만큼 단단한 관계의 토대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친구는 없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포용력이 나이 든 이의 우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발견했을 때 이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이 든 사람의 성격이나 습관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상황을 미리 피하는 것입니다. 특히 돈이나 사업과 관련된 관계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 사이라도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관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돈은 우정을 시험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거래를 피하라는 뜻을 넘어서 서로의 독립성과 자존심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지나친 의존이나 부탁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균형 잡힌 관계가 바람직합니다. 정약용은 적절한 거리감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물과 물고기의 관계처럼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가까운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든 후의 이상적인 친구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감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거리, 심리적인 거리도 포함됩니다. 서로의 사생활과 개인적인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약용은 친구 관계에서 예의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격이 없이 지내는 것이 미덕이었다면 나이 든 후에는 적절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비결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위로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지혜도 필요합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래된 술이 더욱 향기롭듯이 잘 가꾸어진 노년의 우정은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것은 늙어감에 따라 더욱 귀중해지는 것이니 이는 마치 오래된 술이 더욱 향기로워지는 것과 같다고.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통해 노년의 우정을 더욱 깊이 있게 가꾸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맺어진 우정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